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즘 극장에서 영화 많이 보고 계신가요? 이 오펜하이머를 제외하면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리뷰해드렸던 밀수를 비롯해 더문, 비공식 작전 등의 이 텐트폴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되고 있죠.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한국 텐트폴 영화 중 가장 최근에 개봉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영화는요, 엄태하 감독, 이병헌, 박서준, 박보연 주연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신 많은 관람객들이 난리죠. 보통은 영화가 훌륭해서 혹은 형편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이번 영화는 전자의 예시, 훌륭해서 난리가 난 예시입니다. 영화는 대지진이 일어난 한국, 그중 서울에는 황공아파트라는 아파트 건물 한 동만 온전히 남긴 채 다른 건물들은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입주민들과 외부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영화인데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이다 보니까 재난 이후에 희망이 없는 상황을 그려낸 영화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특유의 암담함과 관람 후의 찝찝함, 그런 느낌이 이제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는 것도 솔직히 조금은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호평이 너무 많아서 봤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에 나온 캐릭터들의 묘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인공 영탁을 비롯해서 민성과 명화, 부녀회장, 금혜 등등 이 많은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개연성을 작은 회상씬이라든지 아니면 대사를 통해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리고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이 캐릭터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충분히 납득되게 만들고 있죠. 좋은 캐릭터들을 좋은 배우들이 연기하면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배우들의 연기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박서준 배우, 이 공무원인 민성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아내인 명화가 이 외부인을 도와준 게 걸려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일로 주민 대표인 영탁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뒤에 보여주는 죄책감을 잃어가고 광기가 조금씩 스며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주는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방범대 조장으로서 처음엔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쓰지만 언제부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로 변하고요. 그 뒤로는 외부인 발각 사건이 발생하고 폭주하는 광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봉했던 리더 영탁이 입주자 김영탁을 죽이고 신분을 위장한 모세범인 게 밝혀지자 더 혼란스러워하고요. 아파트를 탈출한 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인간성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이 전환까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보영 배우는 지금 이런 장르가 잘 어울릴까? 좀 걱정도 했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착한 천성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살아남을 방도를 궁리해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캐릭터를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 바람이 나오게 만들었죠. 그 사랑스러웠던 박보영이 드디어 이제 미워 보였다는 감상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 정도 연기였으면 캐릭터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녀회장으로 나오는 금의 역할에 김선영 배우 같은 경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법한 캐릭터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연기했습니다. 무언가 고상한 느낌을 가져가면서 기득권의 형태를 취하고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주민 대표인 영탁을 재촉하는 식의 대사 처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결국 자기 아들이 죽어서 오자 이성을 잃는 모습까지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연인 이병헌 배우는 얘기를 해도 입 아프죠. 주민 대표 영탁을 정말 최고치로 연기해줬습니다. 특히 영탁 같은 경우는 원래는 리더의 자질이 갖춰져 있거나 그러진 않았죠. 하지만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희생정신에 사람들에게 주민 대표로 추대되면서 점차 리더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갖춰갑니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를 위해 희생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방법이 옳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희생해서 아파트와 사람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나씩 할 때마다 변해져가는 이 영탁의 온도가 스크린 밖으로 굉장히 잘 전해졌는데요. 알고 보니 영탁은 입주민이 아니었고요. 이 아파트 부동산 사기를 당한 모세범이 원래 902호 주민인 김영탁을 죽이고 그로 위장했던 거죠.
영탁이 주민대표로 추대될 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장면. 정자로 김영탁 사인을 하는데 기역자가 아닌 미음자를 먼저 쓰고 어색하게 김영탁 이름 석자를 써내려가는 이 장면은 굉장히 복선이었죠. 이미 양심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더 밑바닥을 향해 가는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명화와 혜원에 의해 그 정체가 드러나고 이어지는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외부인들이 쳐들어오자 다시 주민대표로서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 부상을 당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쓰러져 들어오는 외부인들한테 저 이 대사 좀 인상 깊었거든요. 왜 남의 집에 들어오고 지랄이야? 라고 대사를 중얼거리며 죽어가는 모습까지 완벽했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우리나라에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또 인물들 간의 에피소드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스몰 토크들도 알차게 현실을 표현해 재미를 줬습니다. 첫 주민회의 때 다른 한 분의 발언에 깐족거리던 모습들도 그렇고요. 혜원이 황궁 아파트로 돌아와서 아줌마들과 명화와 같이 있을 때 고생을 우리가 다 했는데 편하게 받아만 먹는다라는 이 아줌마의 궁시렁과 그걸 듣고 막힘없이 거친 말을 쏟아내는 MG 혜원의 모습까지 정말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는 알찬 스토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부 화면의 색이 흑백에서 컬러로 변하고 지진이 나면서 곧바로 재난 상황으로 설정한 빠른 전개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더더기 없이 바로 극중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범위를 효율적으로 좁혀서 황궁 아파트에 집중시킨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면서 다른 지방은 어떠려나? 다른 나라에서 지원은 안 오나? 등등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온전히 황궁 아파트에만 집중된 훌륭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오는 그 진부한 클리셰들 있죠. 지진이 나는 와중에 자식이 떠밀려서 간다던가 사연이 있는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서 다시 구하러 가야 한다던가 하는 이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클리셰들을 모두 깨부셔버렸습니다. 신파가 없으니 얼마나 재밌게요. 재난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이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관람객의 상상력까지 더 동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정말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등등 인물들의 행동과 생각에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성향에 맞게 관객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좋은 영화는 관람 이후에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몇몇 분들과 캐릭터들의 행동에 대해 감정이입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토론 아닌 토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제일 공감이 됐던 캐릭터는 민성입니다. 근데 와이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상황에 맞춰 변해가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나중에는 광기마저 어리는 민성의 행동은 충분히 개연성을 얻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박보영 씨의 명화 캐릭터는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너무 너덜너덜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화 캐릭터에 공감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이 잘 살아보자는 명화도 막판에 외부자가 이제 쳐들어와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뜨거운 인두였나요? 그걸로 이제 상대편을 지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가짜 김영탁이면서 사기 피해자이자 이 살인범인 모세범은 선역과 악역을 오가는 혼란스러운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재난 발생 이후에는 아파트를 지켜내는 영웅이 됩니다. 영탁 본인도 모두를 지키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고요. 그 리더십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영탁을 주민이 아니라며 아파트 바깥으로 내쫓으려 하는 건 좀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영웅이지만 범죄자이자 이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있긴 어렵다. 이 황궁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이런 딜레마가 존재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병헌 배우가 매력적이면서도 좋은 연기로 이 캐릭터의 매력을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영탁이 아파트 축제에서 윤수일 가수의 아파트를 부르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영탁의 회상이 진짜 김영탁이 아닌 사기를 당한 모세범이었고 자신이 살인을 기억할 때 미묘한 표정 변화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시선을 조금 더 보태보자면 여러분 혹시 그 아파트라는 노래 자주 부르십니까? 아마 요즘 세대는 잘 안 부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꽤 자주 부르는 편입니다. 그 야구장에서 경기에 이기면은 아파트를 부르면서 자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에서 아파트를 부를 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하면은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하는 추임새를 넣는데 이 영화에서도 추임새를 넣더라고요. 아무래도 살인이라는 안 좋은 방법으로 아파트에 들어와 다른 사람으로 위장을 했지만 그래도 주민 대표로서 사람들과 아파트를 지켜낸 영탁의 승리에 대한 이 세레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법과 질서가 없어진 생존만이 남은 이 세상에서 결국 남을 해치며 우리의 것을 지키는 행위가 자행되는 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판 웰메이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딱히 아쉬운 점이 생각이 나지도 않고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좋아하지 않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